저희 회사는 한 20년 가까이 이제 펀뱅킹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뭐 제일 오래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오래됐다고 해서 가장 잘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뭐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뭐 중견기업, 그다음에 국가기관 이런 부분에 펀뱅킹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도전 IU, 도전 ERP10 쪽 저희가 서드파티 형태로 펀뱅킹 시스템을 모듈 형태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전 ERP와 결합된 펀뱅킹 시스템에 대한 소개를 가급적 데모 위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펀뱅킹의 기능이라든지 그 기능 등을 통해서 이제 업무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먼저 드리기 전에 지금 이제 장표를 보시면 자원관리 요구사항들에 대한 저희가 이제 현업에 인터뷰를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자원관리는 잘 아시겠지만 ERP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회계 관리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 모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금의 여러 가지 이제 니즈들이 있는데 그 니즈들을 제대로 좀 반영하기가 환경이 좀 쉽지가 않은데요. 장표를 보시면 대부분이 이제 은행이라고 하죠. 금융기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밀접하게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업무들 어떤 수작업 형태의 작업을 한다거나 또 ERP에서 구현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제 뭐 자동화 측면이라든지 데이터 검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데이터를 좀 신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이제 많이 찾으시는데요. 보시면 이제 뭐 CMS는 아마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도전 ERP 내에도 은행 CMS나 금융 CMS라는 모듈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장표는 이제 CMS, 이제 금융 CMS 또는 은행 CMS와 펀뱅킹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부분의 은행 CMS를 보시면 이제 어차피 이제 ERP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이제 금융기관들이 있는데, 그러면 ERP와 금융기관을 이제 어떻게 연결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방식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기업 인터넷 뱅킹이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CMS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터넷 뱅킹 기반으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보통 이제 브랜치 상품이라든지 WinCMS, 뭐 인사이드 뱅크, 은행 쪽에서 제공하는 이제 CMS 모듈들이 있는데 브랜치 개념이기 때문에 전체 은행을 다 연결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주거래 은행을 기준으로 해서 주거래 은행의 주요 업무들을 인터넷 뱅킹 기반으로 연결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업무 기능이 이제 탑재되어 있는 게 은행 CMS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펀뱅킹 같은 경우는 주거래 은행하고 상관없이 실제 기업에서 거래하는 은행들을 인터넷 뱅킹 방식이 아니라 전용선, 사설망을 통해서 직접 연결을 해서 실제 각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들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은행 CMS는 브랜치 개념, 주거래 은행이 어떤 지점과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펀뱅킹 같은 경우는 전체 금융기관을 1대1 대등한 방식으로 연결해서 실제 이제 자금에 관련된 입출구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인터넷 뱅킹 방식은 개인이 사용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인터넷 뱅킹을 쓰려면 실제적으로 이제 공인 인증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OTP 카드가 있어야 되고요. 기타 이제 보안 매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매체를 가지고 작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게 이제 인터넷 뱅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이슈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뭐 작은 기업이나 거래가 많지 않거나 하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거래가 많다거나 특히 이제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인증서 자체를 쓰지 못하는 이제 기업들이 보안적으로 아예 이제 막혀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이제 밑에 펀뱅킹 방식이 이제 전용선 방식이죠. 그래서 이따가 이제 데모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전용선이기 때문에 별도 이제 보안 매체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따 데모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은행 CMS와 펀뱅킹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금융기관을 어떤 방식으로 연결할 거냐에 대한 방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좌측에 보시면 이제 ERP와 연결성인데요. 뭐 은행 CMS는 각 은행에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ERP에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기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딱 스탠다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정말 필요한 기능들만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펀뱅킹은 커스터마이징이 기본적으로 가능한 모듈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뭐 다법인 다사업장 또는 위아래 사업 관리하는 기업이라든지 또는 뭐 내부 통제 기준에 맞는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된다거나 자금 유출금에 관련돼 또는 각종 레포트들을 유저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내야 된다거나 이런 방식이 생기게 되면 은행 CMS는 있는 방식대로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불가능하고요. 펀뱅킹은 이제 그러한 유저들의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ERP랑 완전히 이제 결합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ERP 한 몸체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ERP 한 모듈로 그냥 인식을 하시는 게 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ERP 한 모듈로 연결이 되어 있고 금융기관은 주능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적으로 뭐 수작업이나 예를 들면 기타 뭐 데이터를 중복으로 관리한다가 이런 부분 없이 ERP와 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이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니즈들을 펀뱅킹 방식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 최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데모 위주로 보여드릴 텐데요. 이 화면은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기 전에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좌측에 이제 ERP가 있고요. 도선 ERP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이제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꼭 은행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금융결정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신용관리를 하고 있는 신용정보원이 있을 수 있고요. 기업은 또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요즘에 뭐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핀테크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이제 핀테크 서비스들이 늘어나는데요. 앞으로 한 10년 정도 생각을 하면 꼭 금융기관만 이 자금을 관리하는 기관이 될 수는 없거든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생길 텐데 이 부분들이 펀뱅킹 방식으로는 서비스가 가능하면 다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지금 뭐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향후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이제 붙을 수가 있죠. 그래서 ERP와 실제 이제 금융기관 그 사이에 하나의 이제 포탈 형태로 존재하게 되어 있고요. 얘는 돈이 나가거나 들어오는 어떤 모든 행위들을 다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제 대문 형태죠. 포탈이 어차피 이제 대문이라는 용어이기 때문에 자금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한 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대문에 위치하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자금의 업무들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ERP랑 결합돼서 각종 전표 자동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좀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요. 데모 순서는 자금 운영, 대금 지급, 대금 수납 이 순서대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좀 구동을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다법인 다사업장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고객 중에는 이제 큰 이제 뭐 그룹사라고 하죠. 그룹사가 있는데 한 40개 정도 계열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모는 자금팀은 쉐어드 서비스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 각 회사별로 담당자가 있는 게 아니라 본부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 본부의 담당자들은 이제 각 자기 회사로 들어가서 작업도 하고 어떤 이제 관리자들은 그룹의 어떤 부분별로도 들어가서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이런 부분으로 다 통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전체 법인을 다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될 수 있고요. 어떤 부분은 뭐 자기 부서로, 자기 이제 관할 회사로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체 이제 계열사 통합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효율적으로 작업 업무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메인 화면이고요. 요 부분은 이제 뭐 담당자들이 그때그때 좀 보아야 되는 내역들이 있거든요. 뭐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잔액이라든지 뭐 오늘 뭐 어음을 예를 들면 받게 되면 오늘 만기가 되는 게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뭐 바로바로 좀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형태로 저희가 구성을 해드리게 되어 있고요.
자금 이제 펀뱅킹이 어떤 건지를 좀 보여드리는 예제로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업무냐면 제모는 자금팀은 이제 퇴근하기 전에 보통 이제 밸런스라고 하죠. 각 계좌, 은행별 계좌에 대한 밸런스를 확인하고 돈이 이제 있으면 그것들을 어떤 주거래은행의 어떤 상품이나 주거래은행의 어떤 계좌로 이제 돈을 옮기는 작업, 직금 작업들을 하는데요. 건물을 한번 데모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좌가 이제 은행이 한 10개 정도 되고 한 22개 정도 계좌가 되는데요. 선택하고 이제 잔액 조회를 누르게 되면 실제로 이제 각 은행으로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펀뱅킹 서비스를 통해서. 계좌 산정을 요청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각 은행이 받아서 이 토스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걸 받아서 담당자 화면에 이렇게 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실질적인 잔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속도도 거의 이제 요거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계좌 100개 정도 조회해도 보통 한 10초, 15초면 전체적으로 다 조회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잔액을 조회하는 부분이고요. 잔액이 조회가 되면 보통 이제 뭐 데모기 때문에 어떤 특정 계좌를 한번 모으는 걸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고요. 당사 계좌가 하나가 이제 있는데 당사 계좌로 좀 모으는 것들을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모을 거냐라는 계좌를 이제 당사 계좌로 지정을 할 수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금액은 인출 가능 금액을 다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1개에 있는 계좌의 모든 밸런스가 SC 당사 계좌로 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등록하는 작업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비밀번호와 그다음에 이제 지문 인증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권한이 맞을 때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시간상 이제 결제까지는 안 가고 바로 이제 본인 결제로 해서 지금은 이제 직금 데이터가 이제 생성이 된 거고요. 직금 데이터가 생성이 되면 원래대로 하면 이제 결제를 타게 되고요. 결제가 완료가 되면 이렇게 이제 직금 아까 데이터 만들어 놓은 내역들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아까 이제 21개의 거래를 선택하고 지급 전송을 누르게 되면 바로 해당 각 이제 아까 10개 정도 은행이 있었는데요. 각 은행에 이제 이체를 요청을 하죠. 그러면 이제 은행이 받아서 이체를 실행을 하고요. 화면에서는 바로 이체된 결과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성공하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렇게 알림이 뜨는 거고요. 오류가 나게 되면 뭐 잔액이 없다거나 오류가 나면 팝업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직금이 완료가 된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직금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체를 하게 되면 공인인증서, 기본적으로 공인인증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OTP 카드 번호를 입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시크릿 카드라고 하죠. 카드 번호를 입력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인터넷 뱅킹은 이제 보안 매체를 가지고 거래를 해야 최적으로 이제 거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제 법으로 되어 있고요. 폰뱅킹은 전용선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보안 매체를 쓰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OTP나 인증서, 보행증서 없이 이제 뱅킹 거래를 한 거고요. 거래가 완료가 되면 자동으로 저희가 이제 두선 쪽 ERP에 전표를 발행을 하는데요. 지금 데모기 때문에 이제 수기로 이제 발행을 시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으로 시스템이 완료가 되면 ERP 쪽에다가 이제 거래 전표를 자동으로 이제 포스팅을 합니다. 그러면 담당자는 어디서 어디로 직금을 할 건지만 결정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처리가 되고 전표까지도 자동으로 처리가 되니까 상당히 좀 편하게 직금 작업들을 할 수 있고요. 요거하고 좀 비슷한 기능 중에 이제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수금이라는 건 꼭 업무 시간에만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퇴근하고 난 뒤에도 큰 돈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특히 뭐 가상계좌를 운영한다거나 특히 이제 25일이나 월말 같은 경우는 돈이 돌고 돌아서 이제 보통 뭐 5시 이후에 큰 돈들이 이제 수금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담당자가 이제 남았다가 돈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이거를 뭐 어떤 MMDA나 이런 상품에 이제 옮기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요 기능은 어떤 거냐면 이것들을 이제 자동화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동화를 하냐면 예를 들면 산업은행 당좌 계좌 돈이 들어오면 SC MMDA 계좌로 이제 옮겨달라고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지정을 할 건지 잔액 전체라고 해놓으면 또 다음 프로세스에 이제 시간을 설정하는 기능이 있는데 몇 시에 돌릴 건지. 그럼 예를 들면 이제 11시 반, 보통 11시 반 되면 은행 업무가 이제 마감되는 은행들 많기 때문에 11시 반이라고 하면 11시 반으로 지정해 놓으면 얘는 11시 반에 산업은행 당좌 계좌에 잔액을 조회를 해서
잔액이 있으면 잔액 전체를 SCMMD 계좌로 이체하는 내역을 등록을 하고요. 등록이 완료가 되면 자동으로 실행을 해서 실행이 되면 점프를 자동으로 발생을 시켜드립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는 여기 이렇게 이제 계좌별로 세팅만 해놓고 난 뒤에 이 스케줄 등록에서 예를 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내내 밤 11시 반만 되면 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구분 없이 확인 누르게 되면 1년 내내 내가 원하는 이 스케줄대로 얘는 자동으로 직금을 하고 점표를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제 조건이 안 맞거나 예를 들면 잔액이 없거나 하면 당연히 이제 직금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밸런스를 그냥 제로로 만드는 아예 정책적으로 그런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매일 밤에 돌아와서 밸런스를 다 제로로 만들어 놓고 난 뒤에 그 밸런스를 어떤 특정 계좌로 옮기고 그 다음에 아침에 되면 어차피 이제 하루 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자를 이자 수익을 얻기도 하고요. 어떤 회사는 이제 지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사업장이나 뭐 대리점이 굉장히 많은데 아침에 예를 들면 뭐 전두금 형태로 경상비 형태로 예를 들면 돈을 이제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지점이나 사업장에 돈을 쓰고 하는데 남은 돈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예약 직금을 통해서 그날 안 쓴 돈을 새로 또 모으는 기능들을 부여해서 이제 이렇게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계좌 관리, 계좌 운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점프도 자동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능한 거는 은행 CMS는 사실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CMS는 OTP를 인증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자동화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펀뱅킹을 쓰지 않으면 불가능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펀뱅킹 서비스를 이용한 어떤 뭐 자금 관리를 많이 이제 쓰게 되고요. 특히 이제 뭐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뭐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은행에 간다거나 뭐 담당자가 외출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자제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은행에 안 가려면 어떻게 되냐? 이런 서비스를 탑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은행에 가서 해야 될 업무들을 시스템 내에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상당히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금 운용에 대한 설명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내 계좌 막 등록시키고 난 뒤에 내 계좌를 막 옮기고 이런 부분들이 막 생기면 사실 이제 시스템 구축한 의미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스템의 계좌 관리 쪽에 이제 이 계좌 관리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계좌가 등록이 되려면 시스템에서는 계좌를 등록하는 기능이 없어요. ERP에 뱅크 마스터로 등록된 회사 계좌로 등록된 계좌만 ERP에서 끌어와서 등록하기 때문에 여기서 임의로 등록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끌어오고 난 뒤에도 계좌 성명조회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드존이면 계좌 성명이 은행으로부터 드존으로 오겠죠. 다른 이름으로 들어오면 아예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ERP에 뭐 자기 이름으로 등록시키고 있는데 여기서 끌어와서 등록시키려고 하더라도 등록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제까지 태워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계좌를 나는 특정 A라는 계좌로만 뭐 돈이 나가게끔 막고 싶다. 이런 부분들을 또 요청하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정 계좌로 설정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좌로 지정이 안 되고 나머지 계좌로 돈이 외부로 나가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게끔 해달라고 하면 여기 지정 계좌로 등록하시면 그런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따로 이제 뭐 외화는 설명을 안 드리는데요. 외화는 원화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화 기능 똑같이 외화 기능이 부여가 되어 있고요. 외화도 마찬가지로 직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능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 쪽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같은 경우는 ERP에서 지급이 확정이 된 내역들을 인터페이스 되도록 되어 있고요. ERP에서 지급이 확정이 되면 이 시스템으로 데이터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급의 종류는 어떤 게 있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원화가 있겠죠. 원화 계좌로 이체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외화를 쓰게 되면 외화 계좌로 외국어로 송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원화하고 외화로 나눠지고요. 기타 이제 B2B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외담대라든지 구매카드, 구매자금 대출, 뭐 금융은 전자업 기존에 이제 어음 형태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B2B라고 하죠. 그래서 원화, 외화, B2B로 확정된 데이터는 다 은행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RP에서 확정이 되면 이 데이터를 끌어와서
기본적으로 이제 상신 화면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ERP에서 확정이 되면 접수를 하는 행위가 있고요. 요게 이제 접수를 하는 행위인데요. 담당자가 ERP에서 확정이 되면 선택하고 난 뒤에 이것들을 접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고 하면 ERP 어떤 전표나 이런 것들을 시스템 내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이제 ERP로 완전히 결합되어 있다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돈이 나가는데 이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보고 싶은데 이게 ERP랑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다시 또 ERP를 구동시켜서 전표 번호를 주고 전표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ERP랑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ERP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문제가 없으면 이게 성명조회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돈이 나가는 계좌가 제대로 은행에 등록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ERP에 등록되어 있는 예금 주명하고 실제 예금 주명이 같은지 안 같은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인이 끝나게 되면 결제를 하게 되고요. 결제가 완료가 되면 이것들을 바로 아까 이제 제가 직금할 때 보여드렸는데 선택하고 이체를 하게 되면 은행으로 가서 바로 이체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 외화, B2B도 마찬가지로 B2B는 발행이라고 하는데 B2B도 여기 넘어오면 저희가 그걸 받아서 해당 은행의 어떤 상품에 맞는 포맷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웬만한 포맷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 포맷에 맞게끔 해당 은행으로 전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은행이 받아서 문제가 없으면 이제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서 결과가 오면 거기에 대한 발행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B2B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은행 CMS, 은행 인터넷 뱅킹에 들어가가지고 엑셀로 데이터를 내려서 올리거나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펀뱅킹이 들어오면 그런 것 없이 바로 ERP에서 작성이 되면 여기서 바로 결제를 하고 은행으로 바로 보내서 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금 수납 쪽 내역인데, 대금 수납은 기본이 되는 데이터는 이제 입출금 내역이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각 계좌에 입출금이 발생을 하면 입출금 내역들을 저희가 바로 받아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아마 이제 도전해 보면 은행 거래내역 관리라는 화면이 있는데 저희가 은행 거래내역 관리로 바로 포스팅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바로 수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외화인데요. 외화, 그 다음에 이제 B2B 형태의 어떤 내역들을 받아서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받으면 장점은 어떤 거냐면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안 받으면 어떻게 뭐 예를 들면 이제 ERP에서 그냥 입금전표, 수금전표를 치게 되면 실제 이 내역들을 보고 치는데요. 뭐 두 번 입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심히 안 보면 두 번 입력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 얘는 이제 은행으로 받아온 데이터를 기준으로 ERP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틀릴 수가 없죠. 은행으로부터 실제로 받아온 데이터거든요. 이 기준으로 은행에서 ERP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는 화면이 없는데 ERP 원장에 있는 잔액들이 있죠. 계좌 잔액이 있거든요. 회계 잔액이라고 하죠. 회계 잔액하고 실제 은행으로 받아온 잔액하고를 대사하는 화면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만 띄워놓으면 실제 이제 은행으로 받아온 데이터와 원장 잔액이 실제 일치하는지 안 일치하는지, 그럼 불일치하게 되면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서 맞춰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마감 돌리면 잔액이 안 맞아서 막 그 잔액 찾는다고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얘는 일별로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일별로 돌리면 어느 날짜에 문제가 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찾아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빠르게 뭐 자금운용, 대금 지급, 수납 쪽에 좀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기대 효과를 보면 뭐 앞서 이제 데모로 쭉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돈이 나가고 들어온 전체 금융 업무가 아까 포탈이라는 형태의 이 구성에서 다 은행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가 다 가능하고요. 또 이게 ERP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전체 업무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구성으로 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통제입니다.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들은 물론 ERP일 수도 있지만 옛날 아까 이제 대문 형태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잘만 보시면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들이 다 관리가 돼요. 나가는 건 최종적으로 결제를 태워서 나가는 거고요. 들어오는 것은 들어와서 ERP로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들이 더 관리가 되기 때문에 나가고 들어옴에 대한 통제 체계는 여기다가 수립하시면 실질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어떤 통제 체계를 수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실제로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조회나 현황들을 확인할 수 있는 리얼타임 형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뭐 전용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은행 CMS와는 달리 전용순을 통해서 실제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시스템은 아까 이제 뭐 지문 인증을 보여드렸는데 지문 인증이라든지 뭐 생체 인증, 그다음에 뭐 정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탑재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요. 기타 이제 화면들은 뱅킹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가장 적합하게 돼요. 아까 보시면 이제 나가가 들어오는 것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화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100건을 내보내면 그 결과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뭐가 누락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바로바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뒤에 미드웨어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뱅킹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들이 많습니다. 뭐 보냈는데 결과가 안 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뒤에 저희가 이제 미드웨어가 다 감지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얘가 다 해결을 해줍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은행에서 장애가 생겨서 정말 이제 신문에 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나머지들은 얘가 다 감지하고 복구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작업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떤 그루스 같은 계열사 40개가 다 쓰고 있는데 이게 뭐 속도가 느린다거나 계속 문제가 생기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다 보완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저희 구축 사례입니다. 이 회사는 도전 ERP IU를 쓰고 계셨고요. 따로 이제 영업관리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룹의 형태로 ERP를 좀 보조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출기도 하고, 뭐 결제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이제 수기로 내보내면 다시 이제 ERP와 전표를 치고,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이제 입출금 업무를 나름의 어떤 구성 방식으로 하셨는데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ERP와 또 다른 시스템이 뭐 결제도 따로 있기 때문에 업무를 담당한 업무단이 좀 여러 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다 또 은행하고 연결이 자동화 안 됐기 때문에 다 또 오프라인으로 마지막에는 은행으로 돈을 내보내거나 받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시스템에 들어가면서 저희가 업무 영역, 영업 시스템하고도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ERP랑 연결을 해서 일반적인 지급 같은 경우는 ERP에서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영업 시스템에서 관리해야 되는 내역들은 영업 시스템에 받아서 저희가 처리하고 전편은 또 역으로 조선 ERP 쪽에 발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예를 들면 경비 같은 경우도 영업 시스템에서 경비 처리를 하게 되면 저희 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럼 저희는 그걸 지급을 하고요. 지급이 완료가 되면 영업 시스템에 있던 계정이죠. 예를 들면 이제 뭐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계정들이 있겠죠. 그 계정의 꼬리를 타고 넘으면 저희가 도전 ERP 쪽에 보통예금대 뭐 복리후생비 전표를 발생을 시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시스템하고도 연결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쓸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속적으로 이제 수사갑이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도전하고 연결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은행하고 연결하는 부분도 계열사다 많고 은행도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용선으로 연결해서 실제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을 해서 이제 잘 쓰고 있는 고객입니다.